네, 오늘은 지금 당장 적용 가능한 증여세 없는 최대 증여 금액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달린 댓글입니다. 댓글로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배우자는 각각 계산해야 되는 거죠. 각각 6천만 원 공제. 남편은 남편의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아서 5천, 1천. 본인은 본인의 부모님과 시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아서 5천, 1천 공제. 이게 맞나요? 최근에 출간한 책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라는 게 증여라는 행위는 있는 거예요. 그 증여액 중에서 일부를 공제해 준답니다. 제가 배우자한테 누구한테 받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배우자한테 6억을 받습니다. 제 입장인 거예요. 6억까지 공제. 직계존속. 직계존속이라는 그 그룹, 부모님 그룹한테 돈을 받으면 5천만 원 공제. 내가 만약에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만 공제. 그리고 저 또한 부모님께 증여를 해드릴 수 있죠. 5천만 원까지는 공제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6촌 이내의 혈족. 저한테서. 그리고 4촌 이내의 인척. 저를 기준으로 1천만 원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공제액이 없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냥 과표가 되는 거예요. 공제액 없이. 다시 한번 도표로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부모님께 5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의 배우자의 부모님께 1천만 원을 받는 거예요. 내 배우자는 배우자의 부모님께 5천을 받고 그분의 배우자의 부모님께 1천을 받는 거죠. 이렇게 가능한지 물어보신 거예요. 증여세는 제 기준입니다. 수증자 기준. 그렇기 때문에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가능하죠. 물론 자금을 돌릴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각각 받고 돈을 한쪽에서 쓰고 이런 문제가 조금 생길 수도 있겠네요. 가끔 이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직계존속이라 그랬죠. 아버지, 어머님은 같은 직계존속 그룹입니다. 그 그룹에서 한 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냥 한 분이 주신 걸로 보고선 세율도 높은 세율이 적용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증여받잖아요. 그러면 각각 증여세를 계산하거든요. 근데 부모님께 우리가 증여를 받으면 합쳐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가끔 이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를 이혼의 빌미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또한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부모님께서 이혼한다고 해도 5천만 원 주시고 이혼하셔도 같은 직계 존속 그룹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5천만 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유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혼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혼을 한다면 재혼을 통해서 새어머니가 들어오면 새어머니는 저한테 5천만 원을 줄 수 있냐? 이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아버지께서 기존에 5천만 원을 안 주셨다는 전제하에서 이 5천만 원 공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가 증여받을 때는 어떨까요? 직계 존속 그룹인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아 2천 가능하죠. 그리고 친족 그룹인 이모로부터 증여받아 1천. 다시 한번 표로 보겠습니다. 제가 손자녀예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2천만 원 주신다. 제가 미성년자면 2천만 원까지 가능하죠. 그리고 이모님이 저한테 1천만 원 주신 거예요. 당연히 이 또한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 돈이 만약에 이모 통장으로 갔다. 이건 안 되겠죠. 이모가 정말 자발적으로 1천만 원을 주고 싶다 나한테.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이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왜 할아버지인지, 할아버지는 왜 좋은지. 만약에요, 할아버지가 10억 있으셨어요. 그거를 아버지께 주시고 증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 그러면 5억 9,200만 원이 남습니다. 결국 10억이 5억 9,200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께서 바로 손자녀한테 주신다. 6억 8,800이 남습니다. 거의 1억 차이네요. 이렇게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30%가 가산됐는데 그 부분을 고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그 질문자분의 상황은 어땠나요?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은 쭉 그냥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5천만 원 공제는 가능하니까요. 아버지가 주시든 할아버지가 주시든 이렇게 오든 한 번에 오든 똑같다는 거죠. 근데 왜 할아버지가 주시면 더 좋을까요?
왜 그 질문자분은 할아버지로 물어보셨을까요? 만약에 아버지께 증여를 했다. 그리고 나서 10년 안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증여재산 공제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부분을 많이 오해하시는데 증여재산 공제가 상속재산에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져요. 결국 증여재산 공제를 못 받은 거랑 동일합니다. 근데 손자녀에게 증여하셨다. 그러면 5년 이후는 합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입니다. 7년 뒤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상관없다는 거죠. 상속재산에 합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할아버지께 5천만 원을 증여받고 외할아버지께 5천만 원을 증여받을 수 있냐?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직계 존속 그룹입니다.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계 존속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직계 존속 그룹은. 사실 얼마 안 되는 거죠. 5천만 원이면.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